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있어서 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 관문은 뭐냐? 바로 임신과 출산, 육아, 아이 문제가 있죠. 여자 입장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엄청 큰 결심이고 여자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와이프의 임신과 출산이 혹은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이 남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지 오늘은 남성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임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임신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대체 왜 와이프가 왜 딸기를 찾는지, 한여름에 왜 겨울에 수박을 찾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군대를, 직업이 아니고서야 군대를 안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군대에서 축구 얘기를 해도 여자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신과 출산은 사실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 입장에서는 이래서 그랬구나, 여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근데 네가 이럴 때 남편인 내 마음도 이래, 남편인 나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임신은 특히 이제 여성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몸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몸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이럴 때 임신 기간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혼 과정에 있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섹스리스에 대해서. 이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애원하다시피 해도 와이프가 응해주질 않는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전에 이제 연애할 때는 굉장히 성관계 갖는 것도 좋아하고 적극적이었던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180도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째로는 몸매에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나의 어떤 벗은 몸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만족감이 있고 다 좋았는데, 출산을 하고 나면 일단 첫 번째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체력적으로 그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성욕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과 남성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성은 굉장히 성욕이 줄어드는 반면에 30대 후반 40대 분들, 남성 물론 이제 더 젊었을 때보다는 아니겠지만 충분한 그 성욕이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응해주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비참한 마음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대화로 인해서 조금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대화가 적잖아요. 어떤 부분이 너한테 만족감을 주느냐, 어떤 부분이 나에게 되게 어떤 충족감을 주는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내가 구차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각방을 쓰고 그러면서 섹스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생각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 남편분들이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섹스리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전혀 응해주지 않는 게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를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남자분들도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터부시되는 내용이잖아요.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할 때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상담을 받으러 가겠어요? 아니면은 뭐 같이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와이프는 나를 변태, 섹스에 미친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자 변호사지만 다 이야기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줘본 적도 있다고 하세요. 내가 해주면 너는 뭐 해줄 건데?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벌레 보듯이 몸소리를 치면서 미쳤냐고 막 이런다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딜 만지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40대, 50대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50대에도 성욕이 있는 분들이 상당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실 어딜 가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풀겠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좀 좋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이제 50대인 와이프는 더 심각하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외도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그게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정상적인 어떤 부부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전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자가 응해주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다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런 일을 사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남성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이 상하고 이혼까지도 결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 건 틀림없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혼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이미 결심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이걸 좀 이렇게 풀어나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의 상태를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출산 직후라면 그 출산 후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이 갱년기가 출산 후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알던 와이프랑 다르다.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주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풀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또 풀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제 와이프가 출산을 하고 양육을 시작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워낙 같이 돈을 버는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여자도 일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도 커리어가 중요하고 내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내 일이 중요한데 뭔가 이 육아로 인해서 나만 희생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힘든 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개인의 시간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도와주다가 어쩌다 하루 내가 친구들을 좀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가게 하는 와이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오늘 하루 정도는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전화 와가지고선 오빠 언제 와? 왜 안 와? 뭐 집에서 울고 있는데 뭐 하나? 뭐 이렇게 계속 뭐 30분마다 전화를 해서 빨리 안 오냐고 채근을 한다는 거죠. 남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 비슷한데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남편이 내가 오늘 하루 와이프로부터 배려받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배려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생각 안 들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와이프들도 좀 배려가 필요하다. 하루 정도는 조금 마음 놓고 자기 여가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그리고 남편은 자기 딴에 있어서는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보다는 진짜 한 100배 많이 하거든요. 뭐 요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나도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성에 안 차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구박을 하고 이거밖에 못하냐고 하고 옆집에 다른 누구는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저렇게까지 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도 속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남편도 안 하던 걸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남편들은 또 우쭈쭈 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신나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바라는 면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장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남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어깨에 무게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본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뭐 급여가 늘어나고 내가 뭐 투잡을 뛰어야 되나 아니면 뭐 내가 다른 뭐 밤에 무슨 알바라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일반적인 그냥 급여 소득자 중에서는 아이들이 커서 학원비가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밤에 대리기사도 하시고 뭐 쿠팡이츠나 이런 거 배달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와이프가 쥐꼬리만 한 월급 벌어오면서 너 생색내냐 뭐 하냐 이렇게 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가 못 내 어떤 미안한 마음을 와이프가 너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더 막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을 안 해도 남편 속으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느끼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내 처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어떤 무게감 이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와이프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남편 입장에서도 힘이 나서 좀 더 가정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임신과 출산 그 남자의 입장
남자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물론 제가 뭐 미루어 짐작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혼 상담을 하고 뭐 부부 상담 같은 거를 하면서 남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